안녕하세요. 통합과학의 임병준입니다. 자, 이번에는 7차시 원소들의 주기성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앞서서 했던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생각해보면 원소들의 주기성에서 주기율표랑 주기율표상에 있는 특별한 원소들, 예를 들어 알칼리 금속, 두 번째 할로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원소들의 주기적인 성질이 왜 나타나는가를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원소들의 성질이 주기성을 나타내는 현상을 통해 자연의 규칙성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기율표 이거는 첫 시간에 원소들의 주기성 첫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 중요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중요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 수준에서는 뭐 우리가 화학공학자나 아니면 뭐 신소재공학자 혹은 화학을 전공으로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수준에서는 20번까지 이렇게 있는 20번까지의 주기율표만 기억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20번까지만 기억해도 괜찮고, 자, 우리 예전에 복습을 좀 해보면 글자 색에 따라서 물질의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외워둬야 될 중요한 녀석 브로민, 그리고 또 하나 순 있었습니다. 여기 얘네 둘만 액체, 그리고 까만색 글씨는 고체, 그리고 파란색 글씨는 기체. 자, 그리고 배경색에 따라서 여기 있는 이 녀석들은 금속을 나타내주는 녀석, 그리고 비금속인 녀석들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내용인데요. 자, 원자의 구조입니다. 원자의 구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원자의 구조는 원자의 중심에 원자핵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원자핵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첫 시간 통합과학 첫 시간에 배웠던 기본입자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는데요. 양성자 같은 경우에는 업커크 2개, 다운커크 하나 이 녀석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중성자 같은 경우에는 업커크 하나, 다운커크 2개로 이루어진 녀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성자와 중성자들이 이제 뭉쳐 있으면 이 형태를 우리는 원자핵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원자핵 주변에는 전자가 핵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다라는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뭐 이거는 참고 삼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럼 나머지 이 공간은 다 무엇이냐? 여기는 빈 공간에 해당합니다. 빈 공간. 우리 한동안 어벤져스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는데 마블 영화죠. 그 중에서 앤트맨이라고 하는 히어로가 있었는데 앤트맨의 컨셉 자체가 이겁니다. 여기 빈 공간을 줄이면 원자의 크기가 작아질 것이다. 그럼 물체의 크기도 같이 작아질 것이다. 반대로 이 빈 공간을 키우면 원자의 크기가 커질 것이고, 원자의 크기가 커지면 물체의 크기가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영화에 반영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근데 기본적인 형태는 이겁니다. 중심에 원자핵, 그리고 주변부에 전자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원자핵 구성입자의 성질인데요. 첫 번째, 원자핵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성자, 중성자. 그래서 양성자는 양전하를 띱니다.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라는 거고요. 중성자 같은 경우에는 전하를 띠지 않습니다. 전하를 띠지 않기 때문에 얘는 전기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음전하,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요.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당기는 역할을 하는데 원자에게 있는 양성자가 주변에 있는 전자들을 끌어당기는 형태를 지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유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태양이 있고 우리 주변에 지구와 같은 행성들이 존재하는데 얘네 둘 사이에 만유인력이라고 부르는 힘으로 서로 당기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듯이 원자핵,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핵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들을 당겨서 핵 주위를 가벼운 전자가 돌고 있는 형태로 원자가 형성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양성자의 숫자와 전자의 숫자는 동일하다라고 봐서요.
양성자의 숫자와 전자의 숫자는 동일하다라고 봐서 그 원자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자들은 전기적으로는 중성을 유지한다라고 합니다. 자, 원자의 원자 번호인데요. 우리 주기율표를 배울 때 주기율표에 원자를 배치하는 기준이 원자 번호에 따라서 배열한다라고 했는데 이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수를 따서 만듭니다. 양성자의 수. 그래서 양성자의 숫자가 곧 원자 번호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이 양성자의 숫자랑 아까 전에 같았던 게 하나 있었죠. 원자가 중성 상태일 경우엔 양성자 숫자랑 전자의 숫자가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자의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를 기반으로 하지만 중성 상태의 전자 수를 통해서도 역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호의 원자 모형인데요. 사실 요거를 좀 얘기해야 재밌는데, 그 보호의 원자 모형은 핵 주위의 전자가 특정한 궤도를 따라 운동하는데 이 궤도를 전자껍질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원자는 원자에게 가까운 전자껍질부터 차례로 배치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다른 이름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얘는 훈트의 규칙입니다. 이 훈트의 규칙에 따라서 전자가 배열되는 상황을 우리는 안정상태, 만약 훈트의 규칙대로 배열되지 않은 상태를 보면 안정하지 않다, 바꿔 얘기하면 불안정하다, 들뜬 상태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 전자 껍질에 최대로 배치될 수 있는 전자의 수는 정해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 껍질부터 n번의 전자 껍질에 배치될 수 있는 전자의 숫자는 2 곱하기 n제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장 안쪽은 n이 1, 그래서 1 곱하기 1하면 1이 될 거고 거기다 2배하면 2개의 전자가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전자 배치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얘기한 것이 보호의 원자 모형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호의 원자 모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볼 건데요. 시간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산소, 탄소, 마그네슘의 원자 모형인데요. 자, 먼저 수소, 탄소, 마그네슘. 수소입니다. 수소는 원자 번호 1번. 원자 번호가 1번이기 때문에 양성자의 숫자가 하나이고요. 전자의 숫자도 1개입니다. 중성 상태일 때요. 그래서 중성인 원자 모형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양성자 하나, 그리고 주변에 전자 하나. 자, 그에 반해서 탄소입니다. 탄소는 원자 번호가 6번입니다. 탄소는 원자 번호가 6번이고 양성자의 숫자는 그 결과 6이 되겠죠. 그리고 이 중성 상태일 때 역시 마찬가지로 중성 상태일 때 전자의 숫자랑 이제 양성자의 숫자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동그라미가 n이 1인 궤도이기 때문에 2 곱하기 1 곱하기 1에서 2개의 전자가 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궤도는 이겁니다. n이 2인 궤도. n이 2가 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8개의 전자가 배치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6개의 전자를 배치할 건데요. 가장 안쪽 궤도 n이 1인 궤도에는 일단 2개의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2개 빼기 2 하면 4개 남죠. 그래서 두 번째 궤도 여기에 하나, 둘, 셋, 4개의 전자가 배열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마그네슘인데요. 마그네슘은 원자 번호 12번입니다. 12번이기 때문에 양성자의 숫자가 12개. 역시 마찬가지로 중성 상태일 때 전자의 숫자가 12개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이 좀 복잡해졌는데 규칙은 똑같습니다. 가장 안쪽에 n이 1인 곳에는 전자가 2개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n이 2인 곳에는 전자가 8개. 그리고 마지막 궤도가 n이 3이고요. 3인 곳에는 2 곱하기 3 곱하기 3에서 18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근데 마그네슘은 전자를 12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쪽 궤도에 2개, 하나, 2개. 그리고 두 번째 궤도, 8개까지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궤도에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 전자가 들어갔고, 그렇게 되면 2개 더하기 8개 하면 10개죠? 그러면 10개를 12개에서 빼주면 마지막에 여기 궤도에 2개의 전자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양성자의 숫자와 그 전자의 숫자에 따라서 전자가 어떻게 배치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얘기해 준 것이 바로 고의 원자 모형입니다. 자, 원자의 전자 배치인데요. 같은 주기 원소들은 전자 배치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라는 건데, 같은 주기입니다. 족이 아니라 주기고, 같은 주기의 원소들의 전자 배치의 공통점은 궤도 숫자입니다. 궤도 숫자. 그래서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의 수가 같다입니다. 껍질의 수. 그래서 2주기 원소들을 살펴볼 건데요. 3번인 리튬은 하나, 2개, 그리고 세 번째 전자가 두 번째 궤도. 베릴륨은 하나, 2개, 세 번째 전자, 네 번째 전자. 하나, 2개, 하나, 둘, 셋. 하나, 2개, 하나, 둘, 셋, 넷. 하나, 2개,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2개, 6개. 2개에 7개, 2개에 8개. 자, 이렇게 오면서 전자의 수는 증가하는데요. 전자의 수는 증가하는데, 가장 바깥쪽에 있는 녀석 N이 2라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주기의 원소들은 궤도의 숫자가 동일하다, 전자 껍질 수가 같다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번엔 같은 족입니다. 같은 족. 족이라고 하는 것은 세로고, 이 세로줄이 같을 때 원소의 특징이 비슷한데요. 예를 들어 1족 원소였던 알칼리 금속, 17족 원소였던 할로젠, 이런 식으로 세로줄이 같으면 원자들의 특성이 같은데요. 전자 배치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의 수가 같다. 그래서 1족 보겠습니다. 1족. 얘는 수소입니다. 수소는 N이 1인 녀석에 하나의 전자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얘는 리튬인데요. 리튬 같은 경우에는 N이 2인 궤도에 역시 하나의 전자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N이 3인 궤도에 하나의 전자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녀석들, 가장 바깥에 있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의 수를 우리는 최외곽 전자라고 부르고요. 같은 족이다. 같은 족의 특징은 최외곽 전자의 전자수가 동일하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같은 족 원소들이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나타내는 까닭인데요. 얘를 전자 배치와 관련돼서 설명하면, 같은 족 원소들은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수 최외곽 전자라고 했죠. 전자의 수가 같다. 그래서 이 최외곽 전자가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외곽 전자의 수가 같고, 그 결과 화학적인 성질이 비슷비슷하게 나타나는 물질들로 구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같은 주기의 전자 배치인데요. 같은 주기죠? 족 아닙니다. 주기는 껍질의 수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껍질의 수는 물론 원자의 크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화학적인 성질에 있어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주기다 라는 얘기는 껍질이 하나다, 2주기다, 껍질이 2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족 원소, 족이 같다라는 얘기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지는데요. 그 이유는 최외곽 전자, 아까 전에 얘기했죠. 가장 바깥쪽에 있는 껍질에 전자의 수가 똑같기 때문에, 최외곽 전자의 숫자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이거. 1족 원소는 최외곽 전자가 2개가 아니라 1개입니다. 1개. 그리고 17족 원소는 최외곽 전자가 7개 맞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잘못됐네요, 내용이. 자, 같은 족 원소들의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가다? 같은 족이죠?
족이 같다? 그러면 최외각 전자의 수가 동일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이 최외각 전자의 수가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해당 내용이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개념 정리입니다.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에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 그래서 얘를 우리는 최외각 전자라고 불렀고요.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외각 전자. 그리고 같은 족 원소들, 족이 같다라는 겁니다. 죽이 아닙니다. 족이 같으면 최외각 전자의 수가 같고 그 결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는 얘기 오늘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스스로 해결하기인데요. 주기율표에서 족과 주기는 무엇이며 같은 족 원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설명해보자. 같은 족입니다. 주기 아니고 족.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데요. 일단 주기부터 보겠습니다. 주기라고 하는 것은 주기율표의 가로줄이고요. 주기가 같다라는 얘기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원자가 가질 수 있는 껍질에 수를 나타낸다라고 보면 되겠죠. 뭐 이것도 확장해서 보면 조금 오류가 있지만요. 자, 두 번째는 족입니다. 족은 주기율표의 세로줄이었습니다. 세로줄. 그리고 족이 같다? 이거는 최외각 전자의 수를 결정한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최외각 전자의 수를 결정한다? 바꿔 얘기하면 화학적 적이죠? 성질을 결정하는 요소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가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원소들의 화학결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